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권력층에 또다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북한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은 11월 7일 사망한 항일 빨치산 1세대 리을설 인민군 원소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자로 평가받던 최용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실각설과 근신설 등 최용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11월 9일 기록영화 김정은 여러 부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를 방영했는데 김정은을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최용해의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비록 지난달에 촬영된 영상이기는 하지만 신변 이상설이 제기된 뒤에도 최용해의 모습이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기록영화로만 본다면 최용해가 처형되었거나 완전히 숙청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청했을 당시 한동안 기록영화에서 현영철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록영화 등장만으로는 최용해의 거취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용해는 리을설 장의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데 이어 북한 주요 간부들의 리을설 조문 현장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최용해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용해가 새로 건설된 백두산 수력발전소의 부실공사와 관련해 문책성으로 해임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수력발전소는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달 10일까지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했던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일부 설비가 붕괴되고 물이 새며 발전소 시운전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채 10월 3일 발전소 앞에서 개최된 준공식에 참석해 발전소 건설을 치하하는 연설을 하고 건설자들과 사진을 찍은 뒤 축하 공연까지 관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킨 최용해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항일 빨치산 그룹 2세대들이 김정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불경죄가 적용돼서 집단으로 숙청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 당 군사부장도 리을설 장의위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투쟁에 참여했던 최연의 아들로 빨치산 2세인 최용해도 이러한 배경에서 실각됐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김정은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순혈 집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자적 세력 구축이 가능한 인물들을 순서대로 제거해왔다며 항일 빨치산 세력은 가장 뿌리가 깊고 탄탄하기 때문에 최후에 각계 격파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지냈던 남성우 고려대 교수는 최측근 실세로 평가받던 최용해가 국장 장의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북한 권력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층 내부의 이상 유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내년 5월 36년 만에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진 북한 정권 실세 최용해의 신변 이상설은 김정은 정권의 향후 진로와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근 대선 레이스에서 지지율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화당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11월 8일 팍스TV의 썬데이 모닝 퓨처 프로그램에 출연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 중에서 첫 번째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다. 이들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이미 보유했거나 확보하기 직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서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이며
이들은 계속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여객기 추락을 두고 IS의 폭탄 테러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도 그리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는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진 루비오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캘리포니아 LA 인근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선 경선 2차 TV 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김정은이란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지난 10월 6일 상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2015 대북 제재 강화 법원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10월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반도를 민주적 체제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박 대통령의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에릭 챙이 최근 북한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에릭 챙은 북한 체제를 유명 헐리우드 영화 헝거게임에 비유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던 페이스북의 에릭 챙 매니저는 11월 5일자 허핑턴 포스트 블로그에 100여 장의 사진이 포함된 기행문을 기고하면서 평양에 산다는 것은 영화 헝거게임 속의 캐피톨에 사는 것과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캐피톨은 헝거게임 속 독재국가 파넴의 13개 행정구역 가운데 수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챙은 당신이 평양에 살고 있다면 북한에서 상위 1%에 속한다는 의미라며, 평양 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의 대가로 고층 아파트를 제공받고 있고 누텔라나 오레오, 앱솔루트 보드카가 진열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챙은 평양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정부 소속 경호원이 자신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공항에서부터 길거리 교차로, 지하철역 등 시내 모든 장소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나 노동당과 관련된 선전물들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선전선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매일 새벽 6시 30분부터 거리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선전용 노랫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챙은 북한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체 인원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군인이나 군사 관련 장소는 물론 공사 현장이나 인부도 촬영해서는 안 되며, 친애하는 지도자의 사진을 구기지 않고 지도자 동상 앞에서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챙은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에서 의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놀랐다면서도,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가게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북한 독재 정권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통제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국 방송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송, 일명 먹방이 예능 방송 프로그램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평양에서 촬영된 북한 미녀 관광 안내원의 먹방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북한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싱가포르의 사진작가 아람판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북한 곳곳을 다니며 먹은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판 씨가 자신의 여행팀을 담당하는 북한 조선국제여행사의 여행 가이드 미스 김이 음식과 먹는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담아 공개한 것인데요. 주로 평양의 식당들을 중심으로 공개된 북한의 음식은 국적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합니다. 전통 한식, 냉면부터 이탈리아 음식, 일본 음식 등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식당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미스 김은 능숙한 솜씨로 크림 스파게티를 돌돌 말더니 소담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로 말합니다.
Very nice. It's first time for me to try this kind of spaghetti. 뉴욕 맨하튼이나 서울 도심 속 여느 레스토랑과 같은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스 김은 먹고 또 먹고 정말 잘 먹습니다. 최근 방송계에 인기 컨텐츠로 자리 잡은 먹방으로 착각될 정도입니다. 햄버거와 프라이드 치킨, 프렌치 프라이 등이 제공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도 평양 한복판에서 성업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유명 식품업체인 하인즈의 케찹과 함께 BBQ 버거, 치킨, 생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영상은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WFP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들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 상태이며 북한의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고질적인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서 이러한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평양은 헝거게임에 나오는 특권층만을 위한 장소, 파넴의 수도 캐피톨리다라는 에릭 쟁 페이스북 매니저의 평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가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관영 언론 매체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자의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 등이 제공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트스 멀빈 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플래시 업데이트라는 가짜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한 뒤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멜빈 연구원이 실제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1월 3일 오전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로부터 침투 시도가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가짜 플래시 업데이트 다운로드 툴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가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초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 보안 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진과 파일 등에서 정상 파일로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됐으며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들은 접속자가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자동적으로 접속자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트렌드 마이크로 측은 북한의 해커가 이를 통해 접속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감염 컴퓨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보안업체인 비트디펜더의 보안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점에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가 플래시 플레이어 설치를 가장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문 해커 1,500명을 포함해 6,800여 명에 달한다며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IT가 발달하지 않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미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컴퓨터 영재들을 대상으로 전문 해커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미국 정부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 단체들이 대북제재 이행 법안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대북제재 이행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과 사이버 테러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을 조성해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이 기금으로 모으고 이를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 그 자금의 불법적인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재 조항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재하는 그런 법안이 들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지금 있는 그런 체제에서 좀 변화가 돼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또 어떤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또 핵무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뉴욕 평통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 제재 법안을 우리 동포들을 비롯해서 그 제재 법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돼서 저희가 있는 모임 등에서 이제 거기 참석한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사인도 받고 또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상원 의원들 또 하원 의원들한테 그 사인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안들을 저희가 지지를 한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민주당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4월 의회에 상정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HR4 역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10만여 명의 재미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연방 차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하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으며 한인 단체 모임이 많은 연말까지 1000명 서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역사적인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53년 만에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눈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